아까 은행에서 말이야. 그래서? 배우자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해도 되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 했는데? 바쁘시다고 했지. 항상 그 말이 제일 편하니까. 그럼 됐네. 당신은 편하겠지. 전화 받을 일도 설명할 일도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야? 문제는 이게 부부도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 버티는 구조라는 거야. 이제 그만둘래!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TV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부부로 살고 있지는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설명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정해진 관계는 과연 함께 사는 삶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도 남편과 같은 집에 삽니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주소, 똑같은 우편함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부부와 다를 게 없어 보일 겁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나이든 부부일 뿐이었죠.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처럼 완전히 갈라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 내 별거라는 상태였죠. 당시에 나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날짜도 사건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누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으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극적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하지 않게 됐고 그 침묵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부엌으로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고 나서야 조용히 일어나 물을 끓이고 밥을 챙겼습니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마주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굳이 말을 꺼내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생활 리듬을 피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소한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든지 반찬이 짜다든지 그런 말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말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고 오래 산 부부는 다 비슷하다고 말했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너무 큰일 같았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대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판단은 그때의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큰 싸움도 없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불행도 없으며 집은 그대로이고 생활은 유지되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괜찮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동안 내 일상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말할 일이 사라졌고 하루의 동선도 점점 겹치지 않게 조정되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남편이 무엇을 먹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남편도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상태를 깨뜨리면
반드시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하면 책임이 따라오고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미루는 것이 선택처럼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직 부부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이 선택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이렇게 숨막히게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가정 내 별거는 잠깐의 타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끝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시기를 떠올리면 한 가지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선택이 언젠가는 밖에서 누군가의 한마디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인지 아닌지를 남이 묻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조용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고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이 계산은 소리를 내지 않고 늘 머릿속에서 돌아갔고 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스쳐간 것은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통장이었고 연금이었으며 집이었습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따져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전에 계산기부터 꺼냈습니다. 연금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도 빠듯한 생활비가 더 줄어들고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혼자 살 집을 구하고 관리비를 내고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능성을 미리 지워버렸습니다. 이혼은 선택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주변의 말도 한몫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비슷하다고 했고 참고 사는 게 낫다고 했으며 혼자 살면 더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결론을 미리 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들 덕분에 나는 선택하지 않아도 됐고 그래서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니 마음이 덜 상하고 겉으로는 평온하니 체면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생활이 유지되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 내 별거를 실패가 아니라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판단은 그때의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큰 싸움도 없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불행도 없으며 주소도 그대로이고 집도 유지되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괜찮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동안 내 일상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말할 일이 사라졌고 하루의 동선도 조금씩 겹치지 않게 조정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남편이 무엇을 먹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남편도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상태를 깨뜨리면 반드시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하면 책임이 따라오고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미루는 것이 선택처럼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였고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나는 계속 남편의 이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인지 단독인지 보호자는 누구인지 그런 질문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서 있는 위치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집은 유지되어야 하고 연금은 줄어들면 안 되며 병원비와 생활비는 예측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 조건들 사이에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선택이 언젠가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직 부부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호막이 사회에서도 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서류 위에서는 아직 부부이고 주소도 같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서류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었고 그 간극은 언젠가 누군가의 질문 하나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면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나이는 들었으며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가정 내 별거가 임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 정체였고 멈춰 있는 동안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비용이 아니라 삶의 비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참고 살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전부 부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계산했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보다 이 상태가 덜 아픈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조용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조용한 상태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곧 아주 사소한 계기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질문 하나로 내가 유지해온 모든 계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일상은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서로의 그림자를 피해 살았고 그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걸 성숙이라고 불렀고 나이에 맞는 적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깥 일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은 피했고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아예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묻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조용히 지내준다고 해서 나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 밖에서 아주 사소한 질문들에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은 늘 간단했습니다. 부부 맞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였고 보호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짧은 확인이었으며 연락처를 하나 더 적어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눌렀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준비돼 있었지만 마음은 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라고 말했고 남편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적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이상한 계산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언젠가는 설명이 필요한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아주 작은 계기로 커졌습니다. 주민센터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떼는 간단한 일이었고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자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공동세대 맞으시죠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이어서 배우자분 성함을 확인하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말했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배우자분은 함께 오지 않으셨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설명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중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내기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바쁘셔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나는 이유 없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상태를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질문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두 글자와 집 안에 현실 사이에 있는 간극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고 주소도 같았으며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제 삶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갈수록 질문은 더 구체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웃음으로 넘길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병원 문자를 확인할 때도, 공공요금 고지서를 볼 때도 나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은 같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증명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밖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또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말할지 미리 준비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을 머릿속에서 연습했습니다. 그 연습이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정 내 별거는 집안에서만 조용한 상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 밖에서는 그 조용함이 언제든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계산과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과 거짓말의 무게를 앞으로도 계속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웃음으로 넘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혼자 가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익숙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라 배우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직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분께 잠깐 확인 전화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바쁘셔서 지금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받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지해온 상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순간이었고 그 질문은 더 이상 웃음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그 설명은 곧 결론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결론을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단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에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분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내 대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바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또 서류로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상태를 설명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미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루는 선택이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에서만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가정 내 별거는 집 밖에서는 언제든 증명과 동의를 요구받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감당해야 할 책임은 전부 나에게만 쏠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었고 아무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늘 나에게 왔고 설명도 늘 내가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불균형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은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계산으로 굳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려면 앞으로의 모든 질문을 내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인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나의 체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존엄이 함께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정 내 별거는 더 이상 조용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매번 설명하게 만드는 구조였고 그 구조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다음 선택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루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고 그 반복의 비용은 고스란히 나에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비용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체력과 시간과 감정까지 모두 포함한 계산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외출 전에 질문을 예상하며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하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떠올렸습니다. 이런 준비가 쌓여 하루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상태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척 유지될 뿐 매번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구조였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감당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이 질문들로부터 자유로웠고 설명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그 불균형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성숙이나 인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고 책임의 배분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그 결과를 항목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유지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혼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연금과 집과 생활비가 줄줄이 적혔습니다. 그러나 항목을 내려갈수록 다른 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안, 설명, 피로, 존엄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을 적는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계산에는 빠져있던 항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비용으로만 취급해왔고 언제나 가장 나중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결과가 늘 비슷했던 겁니다. 그 밤 나는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 선택인지 묻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켜주는 척하며 나를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찰과 반복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나는 그 판단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긴 대화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말은 간단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았고 나는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충분히 해왔고 그 설명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택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정 내 별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협박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준을 전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나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도 일정도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피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명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큰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나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그리고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함에 기대어 나를 숨기지 않겠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결론은 나의 삶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나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증명할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지킬지와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설명을 요구받는 구조에서 빠져나올 것, 질문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준비하지 않을 것, 내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것.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선언보다 무거웠고 그래서 실행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과 주민센터와 상담 창구의 순서를 정했고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내는 대신 방향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대화도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감정이 오르내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기준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살지 않겠다는 말, 설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혼자 맡지 않겠다는 말. 그 말들은 길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설득하는 일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실행은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계좌와 공과금의 정리를 바꾸고 연락처와 보호자 항목을 재정리했습니다. 그 변화는 종이에 적힌 글자 몇 개였지만 내 하루의 무게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예상하며 긴장하던 습관이 조금씩 사라졌고 집 밖으로 나설 때 마음이 덜 바빴습니다.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선택을 미루지 않고 선택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는 정리 중이었고 일정은 이어졌으며 감정의 파도도 가끔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함에 기대어 나를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내 별거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질문을 피해 다니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결정을 영웅적인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를 이유로 미뤄온 질문에 이제는 답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관리 대상으로 두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삶은 관리가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주 평범한 일을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고 필요한 약속을 잡습니다. 이 평범함이 나에게는 회복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던 하루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묻겠지요.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 길게 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만 말합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버텼으며 이제는 실행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혼의 찬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 별거가 모두에게 같은 결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소리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용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여운은 크지 않지만 깊습니다. 이 깊이가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선택이 얼마나 큰 비용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기 위해 매번 나 자신에게만 설명하며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시간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정 내 별거는 조용한 해결책이 아니라 나를 매번 설명하게 만드는 구조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관계는 과연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지 않는 선택과 계속 설명해야 하는 선택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조용함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기며 사는 삶과 불편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사는 삶,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가까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